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나는 솔로 11기 관련해서 라이브를 한번 했었죠. 그때 제가 상철님이 장거리에 대해서 물어본 게 마음이 식어서 밀어내려는 게 아닐 것이다. 오히려 결혼 상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행동에 옮겨보자라는 상철님의 성격이 드러난 상태일 뿐이지, 오히려 상철님은 영숙님에게 굉장히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라이브로 저와 소통해 주시는 분들이 다들 다정하고 속이 깊으신 분들이어서 저에게 심한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럴 리 없어요라고 하셨었죠. 우리 심리대화를 함께 보시는 분들은 항상 서로의 의견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라이브가 진행이 됐었는데, 가장 최근의 차에서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잘 풀려버렸죠. 영숙하고 상철의 사이가 그냥 오해가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건 그 라이브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오해가 생겼는지, 그 말이 어떻게 와전됐는지는 그 편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오해를 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철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에 대한 힌트까지 좀 드릴게요. 이 상철의 마음을 오해한 이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넘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러는데, 지금 일어나면 벌레 아이스크림은 먹겠다. 다 얼어있을 테니까 벌레들이. 벌레 샤베트. 상철 씨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을 하면, 상철 씨가 참한 여성을 자꾸 언급하고 참한 여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 관계에 있어서 도망치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추가적인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라이브에서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과 격하게 막, 그런 상철 씨가 평소에 온화하고 평온하잖아요. 평온한 자세를 유지하잖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트러블을 되게 극단적으로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상철 씨 입장에서는 이제 참한 여성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게 이제 도망치기 싫어서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상철 씨의 마음을 오해한 이유가 뭘까?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좀 이야기를 나눠서 할 텐데, 오늘 오해한 이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영식 씨가 정숙 씨를 거절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장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식 씨의 장거리 표현은 거절의 뉘앙스가 있었죠. 상철 씨에 비해서. 그런데 실은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왜 상철 씨의 마음을 오해했나, 그리고 이걸 왜 오해했나 이유에 대해서 영숙 씨가 눈물을 흘려요.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철 씨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눈물의 의미를 조금 되짚어보면, 상철 씨를 만나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해주고 싶다는 말도 당연히 있죠. 그게 뭐 95%겠지. 근데 그 나머지 5%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좀 더 잘해줬다면 그 사람의 진심이 유지됐을 수 있는, 내가 그냥 혼자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서운해하면서 이런 어떤 수동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를 괴롭혔던, 그랬던 사실들이 떠올라서, 아,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후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상철 씨를 만났던 처음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는 내가 그런 관계에 놓였었던, 어쩌면 나의 선택이 파국으로 이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과거의 기억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게 지금 나는 솔로라는 이게 솔로나라라는 공간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지. 만약 이게 소개팅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와요? 뭐야, 장거리로 나 까놓고 지금 뭐 심심해서 이러는 거야? 됐어, 꺼져, 이래버린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아닌가?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연락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때는 마음이 없지. 아니면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관계를 정리해버리지, 상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기회를 잃는 행동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영숙 씨는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때 이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났지만 어쨌건 현명하게 잘 봉합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들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상철 씨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상철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그리고 그 사람이 중립이어도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 근데 누구는 이 사람이 중립인데 이 사람이 나와 벽을 친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의도를 왜곡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부정적인 관계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뭐 관계가 끊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어차피 절대적인 수치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지. 나와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균열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조직 생활이라면, 그게 가족이라면,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의도를 왜곡해서, 물론 이제 그게 왜곡은 아니지. 내 입장에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렇게 행동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서 어쨌건 저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했을 때 나머지 조직 생활이 어떻게 했냐는 거지. 상사 입장에서는 나는 중립이었어.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그럼 나는 저 사람을 공격해야 돼. 대놓고는 못해. 어떻게 공격해요? 저 사람이 맡긴 일을 제대로 안 해. 뒤에서 딴짓해. 뒤에서 이 사람을 공격해. 뭐 커피에 침 뱉는 정도는 애교지. 그게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이 어떻냐고. 그 조직에서의 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일이 즐겁지 않지. 퇴근만 기다리는 거지. 물론 일을 꼭 즐겁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즐겁게 하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과정이 다 놓치는 거야. 왜 놓치겠어? 저 상사가 나쁘니까로 귀결돼 버리는 거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면 내가 좀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상철 씨의 마음을 오해했던 이유, 그건 영숙 씨도 오해했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오해를 했거든요. 아, 내가 이거를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그 본방하기 조금 전에 올려가지고 여기서는 세 가지의 잘못된 기준이 존재해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기 때문이야. 상철 씨와 영숙 씨는 어때요? 상철 씨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둘 다 차분하고 이래가지고 비슷한 성향처럼 보이지만 상철 씨는 기본적으로 눈치를 보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상황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머릿속으로 이 전체적으로 판을 읽으려는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행동이 늦어.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늦는 거고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눈치 있게 행동하기까지 이 눈치를 보고 분석을 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을 계속 읽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행동이 늦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판을 흔드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영숙 씨는 어때요? 훨씬 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약간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의 그런 여주인공처럼 겉으로 보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감정이 어떻게 보면 풍부한 사람인 거지. 근데 그 이 사람의 표현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리고 행동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숙 씨는 상철 씨를 위해서 다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난 괜찮아. 그게 영숙 씨의 생각이에요. 뭐 이걸 시뮬레이션 안 해도 돼. 어떻게든 하면 되니까. 지금 내 감정이 이런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상철 씨는 지금 우리 감정이 이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합시다가 상철 씨의 생각이고 영숙 씨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한데 그런 게 무슨 상관입니까가 영숙 씨의 생각이고 어쩌면 이렇게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노력하면 서로가 성장의 기회가 있고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만날 수 있는 게 참 좋은 관계거든요. 그만큼 어렵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견딜 수 있다면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가 평소에 제 의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어. 상대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건 이 두 사람은 그런 면에서 좀 서로가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좀 정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둘이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 또 이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분명히 서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영숙 씨와 상철 씨가 똑같이 서로를 상대하는 마음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영숙 씨는 상철 씨처럼 말 안 해. 장거리 괜찮아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고. 상철 씨는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 있든 어쨌든 이 사람과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이런 장애물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선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달라. 그래서 영숙 씨가 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거절의 뉘앙스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부부가 돼도 문제야. 그거를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넘어가야지. 부부싸움이 생기면
그런 이유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존중했다면 나는 저 사람 같은 말을 안 했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존중했다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이 행동했을 거야라고 나는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소홀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소홀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하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어떤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딱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 행동을 기준으로 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순간 저 사람의 의도가 악의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지. 신중함도 악의로 비춰질 수가 있고, 중립이나 이성적인 말이 어떻게 보면 차가운 팩트 폭격이 들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실은 여기서 약간 제가 방금 말하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두 번째는 내 감정적 해석을 기준으로 의미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첫 번째에서 이 사람의 행동의 의도가 나를 거절하려는 거구나 라는 감정적인 해석이 됐잖아요. 그런 감정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이 사랑이 배신당했네?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해놓고, 물론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좀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장거리라는 요소를 언급하면서 나를 밀어내네? 이 밀어낸다는 건 방금 말했던 첫 번째 기준에서의 문제점으로 잘못된 해석이었죠. 어쨌건 그러면서 내 감정에 상처가 생겨요. 과거에 내가 헌신했지만 그 헌신이 보답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과 맞물렸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가 다시 불거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됐어.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 괴로워. 그러면 이 괴로움을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고 나와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장거리를 얘기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상처한테 야야 상처 날 필요 없어, 좀 진정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나이스하죠. 근데 지금 여기 솔로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사람들이 다 운명이래. 다 운명적인 만남을 했대. 그게 랜덤 데이트를 하면서 운명. 예를 들어서 뭐 현숙님이 영호 했더니 영호를 만났대. 영숙님은 상철 씨를 만났다고 생각했어. 맥주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니었던 거지. 주님의 숙맥이라니. 평소 잘 쓰지도 않는 말을, 물론 숙맥이 맞지만 우리는 쑥맥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은 공짜가 더 빠졌다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영숙님은 좀 억지스럽게 이 사람과의 운명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억울함도 좀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만 운명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그 혼자서 괴로움에 빠졌겠죠. 어쨌건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흘렀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마음의 상처, 내가 괴로운 마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가장 좋은 건 상철 씨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면 제일 좋아. 감정적으로 너무 하지 않고, 나는 장거리 이런 거 다 상관없을 것 같고 이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꾸 근데 너무 장거리를 얘기하니까 우리 사이를 걱정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오히려 좀 불안한데, 이러면 상철 씨가 불안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관심 없었다면 거리 얘기 나는 안 할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히 풀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마음속에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주변에다 자꾸 푸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이 강화돼 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영수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들었던 상철 씨의 얘기가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왜곡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머릿속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줘서 좋았다. 적극적으로 해줘서 내가 고맙고 내 마음이 너무 좋았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이 사람이 좋았다로 왜곡이 됐잖아요. 그게 처음에 상철 씨가 영수 씨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이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게 아니었거든. 나에게 적극적으로 해줘서 참 고맙고 그런 부분이 나는 더 좋게 느껴졌다는 게 상철 씨의 마음이었거든. 그 부분이 좋았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영숙 씨는 나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영자 씨한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뭐랄까 왜곡되지 않았었어. 그래서 영자 씨가 그러면 좋겠네 라고 얘기했다가 대화를 하면서 영숙 씨는 어쨌든 내 상처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길 바라니까 표현을 하면서 영자 씨가 그러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했고, 순자 씨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 말에, 이거를 텍스트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말의 맥락은 되게 큰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내 상처에 맞게 텍스트들이 자꾸 맥락이 왜곡되는 거지. 근데 그건 누구나 그래요. 이건 영숙 씨의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원래 그래.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내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내가 너무 감정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이런 의미를 기억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기억은 그래요.
기억이 결합되는 거거든, 다시. 기억이 이게 책장에 책처럼 꽂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억은 시각, 청각, 촉각 뭐 해서 다양한 것들에 그냥 군데군데 다 분산돼 있어. 어떤 게 딱 떠오르면 얘네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그 이렇게 집합하는 거거든요. 그 집합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기억의 인출이라고 그래요. 어떤 기억을 인출할 때 자꾸 그렇게 내가 근데 그 감정은 잘 안 변해. 감정이 오히려 더 기억이 더 오래 남아. 그래서 이 감정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기억들이 조금씩 왜곡되면서 모인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거죠. 세 번째는 이 내 의도로 결합된 기억들을 제3자의 의견을 기준으로, 제3자의 평가를 기준으로 다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영자 씨나 순자 씨, 영숙 씨가 어떤 그렇게 기억, 감정적 해석, 내 감정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기억을 인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 기억이 이 사람들이 내 감정에 더 많이 공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억이 자꾸 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내 의도에 맞춰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힘든 거를 나누려는 좋은 마음이죠. 힘든 거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제 어떤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전략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좋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진 어떻게 보면 상처잖아요. 또 새롭게 받은 상처. 그 상처를 위해서는, 그 상처가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도가 악의가 있어야 돼. 이게 꼭 상처 씨와 영숙 씨의 마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적인 상처가 명분을 얻기 하기 위해서 상대의 악의를 이 사람들이 공감해줘야 내 감정이 타당성을 얻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대의 행동에 악의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게 돼. 그러니까 물론 뭐 나를 거절하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볼 순 없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니까. 현명한 선택은 아닌 거지. 이걸 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원래는 실은 좀 그래요. 뭐냐면 악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대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상정하고 얘기를 풀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인간관계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가 미리 상정하고 그것으로 토대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상대는 중립이어도 내가 이미 부정적인 결과를 상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걸 갖고 풀어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세상이 풀리겠냐고. 내가 어떻게 보면 중립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의 중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미 부정적인 결과를 상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석을 하고 다니면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영숙 씨의 그 눈물은 굉장한 깨달음이지. 영숙 씨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이번 관계를 통해서. 실은 이런 한 번의 깨달음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철 씨의 이런 태도를 보고 뭐 우유부단하다 아니면 뭐 밀어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상철 씨를 보고 감정적으로 과거에 내가 이성에게 느꼈던 그런 상처를 상철 씨의 태도를 보고 다시 되새겨진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상철 씨의 태도 자체가 좀 불편했을 수도 있고 그때 같이 욕해주는 거는 쉬운 일이야. 근데 그렇게 같이 욕을 했을 때 그런 욕에 익숙해지면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게 무슨 장점이 있겠냐는 거지. 그런 식의 생각의 방향성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도록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방향을 들여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을 상정하고 그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감정을 공감해 주길 바란다면 내가 원하는 일은 평생 일어나지 않겠지. 내가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위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다. 그건 집단 지성의 힘이 될 수 있죠. 꼭 뭐 둘 갖고 집단이라고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전략적인 사고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틀릴 수 있어요. 예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너무 섣불리 예측하는 거, 너무 섭불리 재단해 놓는 거, 이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틀려도 돼. 예측이 틀릴 수 있어. 근데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해 놓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뭐하러 부정적인 거를 미리 내가 예측을 해놓냐고. 내 예측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못된 기준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내 행동을 기준으로 상대 행동을 평가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정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 의도와 기억으로 결합된 기억을 들은 제3자의 의견을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겠어요? 편하니까. 이게 결국 편한 걸 선택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다시 역으로 생각해야지. 내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돼. 저 사람의 행동이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열어놓고 사고해야지. 나라면 저럴 것이다. 이거는 저 사람은 내가 아닌 걸. 다른 행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철 씨가 장글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그런 내가 나에게 해석한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었잖아. 근데 그걸 배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 말이 진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이 맞았다고 지금 위자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사고 방식에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게 맞았다면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한 거는 잘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의미를 기억했다는 거는, 처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워딩을 했을 때는 내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워딩이 바뀌었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서. 그런 걸 이제 경계해야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내가 좀 열어놓고 사고를 하면, 두 번째 이런 기억이 이성적으로 기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나눌 거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이 목적이 정해져야 돼. 이 목적 없이 그냥 내 상처를 공유한다? 그러면 상처 공유에서 끝이야. 근데 거기서 끝이면 다행이지, 실은. 그렇게 되면서 내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들어가 버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